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언제 시간이 빠르다고 느껴지시나요? 최근에 갑작스런 추위도 참 시간을 빠르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이제 지난 시간들을 어느 순간 뒤돌아볼 때, 그럴 때도 시간은 참 빠르구나 이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물론 각자 이런 시간이 빠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끼는 그 포인트는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저는 최근에 이제 친구의 결혼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드니까 더욱 뭔가 이런 시간의 흐름의 속도에 참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물론 그 친구가 주위에 이제 결혼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고, 그 친구가 처음 결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는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오랫동안 한 친구고 또 가장 자주 보던 친구였거든요. 거기다가 작년에 결혼을 하려고 원래는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결혼이 1년 정도 미뤄진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서 그냥 진짜로 결혼을 한다고, 뭐랄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프로포즈를 한다고 이제 저한테 영상 편집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상 편집을 도와주는데, 이제 농담조로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던, 우리는 언제쯤 결혼을 할까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이제 정말로 현실이 된 거죠. 그리고 어쩌다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익힌 이런 편집 기술로 도움도 주고 하면서 참 그런 이런저런 상황들이 참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참 생각처럼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생각하고 뭔가 꿈꿔오던 그런 것들이 그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서 현실이 되기도 하잖아요. 제 친구는 이 방송을 듣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 방송을 빌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너의 결혼을 축하한다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뭔가 축하할 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축하할 일은 많은 사람들이 알면 알수록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럼 오늘도 N에게 뭔가 축하할 일이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밤 쉼표가 되는 시간, 빨간 머리엔 13번째 이야기입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엄숙한 맹세와 약속. 다음 주 금요일이 되어서야 마릴라는 꽃모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마릴라는 린드 부인의 집에서 돌아오자마자 해명을 듣기 위해 앤을 불렀다. 앤, 린드 부인 말로는 내가 지난 일요일에 장미와 마나리아 제비를 얹은 우스꽝스러운 모자를 쓰고 교회에 갔다더구나. 도대체 그렇게 제멋대로 굴어 어쩔 셈이니? 정말 볼만했겠구나. 앤이 입을 열었다. 네, 저도 분홍과 노랑이 저한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건 알아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색깔이 어떻든지 모자에다 꽃을 단다는 건 우스꽝스러운 짓이야. 정말 대책이 안 서는 아이로구나. 옷에는 꽃을 꽂으면서 모자에 꽃을 달면 왜 우스꽝스럽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옷에 꽃을 단 여자아이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뭐가 다른 거죠? 하지만 마릴라는 이런 애매하고 추상적인 이야기에 걸려들지 않고 확실하고 구체적인 생각을 지켰다. 그렇게 되묻지 마라, 앤. 아주 멍청한 짓이야. 장깨로 날 어떻게 해볼 생각은 버려. 내가 그런 꼴로 들어오는 걸 보고 린드 부인은 마루가 꺼져버리는 줄 알았다더라. 꽃을 떼라고 말해주려 해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럴 수가 없었다면서. 사람들이 그 일로 쓴소리를 많이 했다더구나. 보나마나 널 그 꼴로 보낸 날 분별 없는 사람이라고 흉을 받겠지. 앤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 정말 죄송해요. 아주머니께서 언짢아 하실 줄은 몰랐어요. 장미와 미나리 아제비가 너무 향기롭고 예뻐서 모자에 얹으면 멋질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주로 모자에 조화를 꽂으니까요. 저 때문에 아주머니가 힘들어지시면 어쩌죠? 어쩌면 절 고아원으로 다시 돌려보내시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너무 끔찍한 일이라 도저히 못 견딜 것 같긴 하지만요. 전 아마 폐병에 걸리고 말겠죠? 지금도 이렇게 삐쩍 말랐는걸요? 하지만 아주머니께 고통을 드리는 것보단 그 편이 나을 거예요. 마릴라는 아이를 울리고만 자신이 못마땅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널 고아원으로 돌려보낼 생각은 조금도 없다. 난 내가 다른 아이들처럼 행동하고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들지 않길 바랄 뿐이야. 이제 그만 울어라. 너한테 알려줄 소식이 있다. 오늘 오후에 다이애나 벨리가 집에 돌아온다는구나. 베리 부인에게 스커트본을 빌리러 갈 참인데 너도 내키면 같이 가서 다이애나를 만나보렴. 앤이 볼에 눈물이 채 마르지 않은 얼굴로 두 손을 잡으며 벌떡 일어섰다. 가장자리를 감추고 있던 행주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 아주머니, 두려워요. 드디어 때가 왔다 생각하니 겁이 나요. 다이애나가 절 좋아하지 않으면 어쩌죠? 아마 제 평생 가장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일이 될 거예요. 자, 수선 떨지 말거라. 그리고 제발 장황하게 말하지 않으면 좋겠구나. 어린아이가 그러니 이상하게 들려. 다이애나는 널 좋아할 거야. 내가 신경 써야 하는 사람은
그 아이 엄마란다. 베리 부인이 널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다이애나가 아무리 널 좋아해도 소용없으니까. 린드 부인에게 대든 얘기며 미나리 아제비를 두른 모자를 쓰고 교회에 간 얘기를 듣는다면 베리 부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구나. 예의 바르고 착하게 굴어야 한다. 엉뚱한 소리를 해서 깜짝 놀라게 하지도 말고. 세상에나, 애가 정말로 떨고 있네. 애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잔뜩 굳은 채였다. 앤이 급히 모자를 가지러 가며 말했다. 마릴라 아주머니, 아주머니도 마음의 친구가 되길 바라는 아이를 만나러 가는데 그의 어머니가 아주머니를 싫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저처럼 흥분이 될 거예요. 앤과 마릴라는 시내를 건너고 비탈진 전나무 숲을 지나 지름길을 따라 언덕 과수원 집으로 갔다. 마릴라가 문을 두들기자 베리 부인이 부엌문을 열고 나왔다. 큰 키에 검은 눈동자, 검은 머리, 단호해 보이는 인매가 인상적인 모습이었다. 베리 부인은 자식들에게 엄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 안녕하세요, 마릴라. 어서 들어오세요. 이 아이가 입양했다는 아이로군요. 베리 부인이 친절하게 말했다. 네, 앤 셜리라고 해요. 마릴라가 소개했다. 끝에 이가 붙어요. 앤은 떨리고 흥분되긴 했지만 중요한 점에 오해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굳은 결심으로 가쁘게 덧붙였다. 베리 부인은 못 들은 건지 이해를 못한 건지 그저 악수만 청하며 상냥하게 말했다. 잘 지내니? 앤이 진지하게 대답했다. 정신적으로는 무척 뒤죽박죽이지만 몸은 건강해요.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그러고는 주위에 다 들릴 만한 소리로 마릴라에게 속삭였다. 저 별로 이상한 말 안 했죠, 아주머니?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다이애나가 손님이 들어오자 책을 내려놓았다. 다이애나는 엄마처럼 눈과 머리가 검고 뺨이 발그레했으며 아버지를 닮아 표정이 밝고 예쁜 아이였다. 베리 부인이 말했다. 얘가 다이애나란다. 다이애나, 앤을 데리고 정원에 나가 꽃을 보여주렴. 눈 나빠지게 책만 보는 것보단 훨씬 나을 거야. 아이들이 나가자 베리 부인이 마릴라에게 말했다. 저 앤 책을 너무 많이 읽어요. 애 아버지까지 부추기니 제가 말릴 방도가 있어야죠. 책 읽는 게 일이랍니다. 친구가 생겨 정말 다행이에요. 아무래도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지겠죠? 정원에서는 앤과 다이애나가 서쪽 편에 자라는 오래된 전나무들 사이로 부드러운 저녁 노을빛이 가득 비쳐드는 가운데 아름다운 참나리 덤불 너머로 수줍게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베리신의 정원에는 여러 가지 꽃들이 가득했다. 지금처럼 운명과 관계된 중요한 때만 아니라면 언제든 앤의 마음은 즐겁게 해줄 것 같았다. 정원 주위엔 커다란 늙은 버드나무와 키 큰 전나무가 빙 둘러 자랐고 나무 아래엔 그늘을 좋아하는 꽃들이 앞다투어 피었다. 조개 껍질로 깔끔하게 가장자리를 두른 반듯한 흙길이 빨간 리본처럼
정원을 직각으로 나누었고 길 사이로 난 꽃밭에는 오래된 품종의 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장밋빛 금낭화와 화려한 진홍빛 착약, 향기로운 흰 수선화, 가시가 많고 아름다운 스코틀랜드 장미, 분홍과 파랑과 흰색의 메발톱꽃, 연보랏빛 비누풀꽃, 개사철쑥과 흰줄 갈풀과 박하 덤불, 보랏빛 난초인 아담과 이브, 수선화, 아기자기하고 줄기가 깃털같이 하얗고 향긋한 클로버무리, 하얀 사양꽃 위로 불타는 창을 던지는 듯한 주홍빛 센틀란투스가 한데 어우러졌다. 햇살이 아쉬운 듯 남아 정원을 비추었고 벌들이 윙윙 날아다니고 바람이 기분 좋게 살랑대며 여기저기를 기웃거렸다. 마침내 앤이 두 손을 꼭 잡으며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다이애나, 너 혹시 나를 조금이라도 좋아할 수 있을 것 같니? 내 마음의 친구가 될 만큼. 다이애나가 웃었다. 다이애나는 말하기 전에 늘 웃기부터 했다. 다이애나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래, 그럴 것 같아. 난 내가 초록지붕집에 살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같이 놀 친구가 있으면 무척 즐거울 거야. 이 근처엔 함께 놀 다른 여자아이가 없거든. 여동생은 아직 어리고 말이야. 애는 간절하게 말했다. 영원히 내 친구가 되겠다고 맹세해 주겠니? 다이애나가 깜짝 놀란 얼굴로 나무라듯 말했다. 어머, 그건 아주 나쁜 거야. 아니야. 난 그런 맹세를 말하는 게 아니야. 맹세해도 두 가지가 있잖아. 다이애나는 의심쩍은 듯 말했다. 난 한 가지밖에 모르겠는걸? 분명 한 가지가 더 있어. 이건 전혀 나쁜 게 아니야. 그냥 엄숙하게 약속을 하는 거라고. 다이애나가 안심하며 말했다. 그래, 그렇다면 좋아. 어떻게 하는 건데? 앤이 엄숙하게 말했다. 일단 손을 잡아야 해. 원래는 흐르는 물 위에서 해야 하지만 이 길엔 물이 흐르고 있다고 상상하자. 내가 먼저 맹세할게. 해와 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내 마음의 친구 다이애나 베리에게 충실할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자, 이제 내가 내 이름을 넣어 말해봐. 다이애나가 웃으며 맹세를 했고 맹세를 마치자 또 웃었다. 넌 참 이상한 아이야. 앤, 내가 별나다는 소리는 들었어. 하지만 난 널 무척 좋아하게 될 것 같아. 마릴라와 앤이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다이애나가 통나무 다리가 있는 곳까지 배웅해 주었다. 아이들은 팔짱을 끼고 함께 걸었다. 시내에 이르자 두 아이는 내일 오후에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몇 번이나 한 후 헤어졌다. 초록지붕집 정원으로 들어서며 마릴라가 물었다. 그래, 다이애나랑 마음은 잘 통하든? 네, 그럼요. 애는 기쁨에 취한 나머지 마릴라가 비꼬고 있다는 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 마릴라 아주머니,
지금 이 순간 전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예요. 오늘 밤에는 정말 열심히 기도를 드릴 거예요. 다이애나와 전 내일 윌리엄 벨 아저씨의 자작나무 숲에서 놀이집을 만들기로 했어요. 장작 창고에 있는 깨진 그릇들을 가져가도 될까요? 다이애나의 생일은 2월에 있고 전 3월에 있어요. 정말 묘한 우연이죠? 다이애나가 책을 빌려준댔어요. 아주 놀랍고 흥미진진한 책이래요. 숲 뒤에 야생 나라가 있는 것도 보여준다고 했어요. 다이애나의 눈은 참 감정이 풍부한 것 같지 않아요? 제 눈도 그러면 좋을 텐데. 저한테 개암나무 골짜기의 넬리 노래를 가르쳐 줄 거래요. 방에 걸어놓을 그림도 주고요. 연청색 실크 드레스를 입은 멋진 여인이 그려진 그림인데 아주 아름답대요. 재봉틀 가게에서 선물로 얻은 거래요. 저도 다이애나한테 뭔가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키는 다이애나보다 2cm 정도 크지만 몸집은 다이애나가 더 통통해요. 다이애나는 마른 게 우아해 보인다며 자기도 살이 빠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아무래도 절 위로하려고 한 말 같아요. 이 다음엔 조개 껍질을 주우러 바닷가에도 갈 거예요. 우리는 통나무 다리 아래에 있는 샘을 드라이어드 샘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정말 우아한 이름이죠? 언젠가 그런 이름을 가진 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드라이어드는 아마 숲의 요정이 아닐까 싶어요. 마릴라가 끼어들었다. 그래, 언제까지 그렇게 다이애나 얘기만 늘어놓을 셈이냐? 아무튼 무슨 계획을 세우든 이건 기억해라 앤. 넌 그렇게 항상 놀 수만은 없단다.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놓고 그 다음에 놀아야 해. 그리고 이렇게 행복으로 가득 찬 앤의 마음은 매슈로 인해 최고에 이르렀다. 카모디에 있는 가게에 갔다. 이제 막 돌아온 매슈는 쑥스러운 듯 주머니에서 작은 꾸러미를 꺼내 마릴라의 눈치를 살피며 앤에게 건넸다. 내가 초콜릿 과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좀 사왔단다. 마릴라가 코웃음을 쳤다. 나 참 그런 건 이와 위장에 나빠요. 이렇게 울상 짓지 마라. 애야, 매슈 아저씨가 이왕 사왔으니까 몇 개는 먹어도 된다. 박하사탕이 몸에 더 좋긴 하다만 말이다. 한꺼번에 다 먹고 배탈이나 나지 않게 하렴. 앤이 생기 있게 말했다. 어머, 아니요, 안 그래요. 오늘 밤엔 하나만 먹겠어요. 아주머니, 절반은 다이애나한테 주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다이애나에게 반을 준다면 나머지 절반은 2배로 더 맛있을 거예요. 다이애나에게 줄 게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뻐요. 앤이 다락방으로 올라가자 마릴라가 입을 열었다. 저 아이 말이죠. 인색하지 않아 다행이에요. 전 인색한 아이가 제일 싫거든요. 이거야 원. 저 아이가 온 지 겨우 3주밖에 안 됐는데 마치 오래전부터 같이 살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저 애가 없는 집은 이제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게 내가 뭘 했니 하는 표정은 짓지 마세요, 오라버니. 여자가 그래도 기분 나쁜데 남자가 그러는 건 못 참아요. 어쨌든 솔직히 털어놓자면 오라버니 뜻대로 아이를 데리러 오길 잘했다 싶어요. 저 아이가
점점 좋아지는군요. 하지만 이 일 가지고 계속 놀려댈 생각은 말아요, 매슈 오라버니. 네. 친구가 생긴다는 것, 참 좋은 일이죠. 어릴 때일수록 참, 뭐랄까, 편견이 없으니까 이렇게 친구를 사귀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시간이 지나고, 뭐랄까, 사람을 알아가게 되면 알 수 없는 벽이 생기잖아요. 오늘 N에게는 평생을 함께 갈 친구가 생긴 것 같아 정말 축하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